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과 신용 매수 세력 간의 진검 승부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부터는 신용 매수 세력이 이긴다고 보는 이유 두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매도와 신용매수 팩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부 업데이트한 자료입니다. 공매도 증가량 2월 2일 잔고가 692만 주였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이때 주가 고점이 2월 2일이 5,950원이었고 종가가 5,830원이었죠. 근데 한 달 동안 한 232만 주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찔끔 늘어난 것이고요. 본격적인 공매도 증가는 3월 3일 그 당시 잔고가 924만 주였는데 그때 종가가 5,400원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루에 100만 주에서 120만 주 사이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비교적 단기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공매도 잔량이 1,536만 주입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3월 13일 기간 동안 공매도 잔량 증가는 663만 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두 장 그렸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그림은 수량 기준으로 그린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온 그림은 상장 주식 수에 대한 비율을 그린 겁니다. 두 가지 종류. 참고하시면서 이제 들어보면 되는데 이때 공매도 잔량 증가가 663만 주일 때 외국인 지분 감소, 즉 외국인 누적 순매도는 1,617만 주였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조선주 전체가 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치웠습니다. 최근에 그 모습을 그림 여러 가지로 그려놨는데 세 가지로 그려놨는데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주도 세력은 외국인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외국인들의 조선주 순매도 전략에 공매도 세력들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매수를 본다면 신용매수 증가량은 2월 27일부터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당시 종가는 5,650원이었습니다. 2월 27일. 2월 2일 날 신용매수 잔고 748만 주였고 3월 3일이 785만 주니까 한 달간 겨우 37만 주 증가했다. 즉 3월 3일까지는 신용매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당시 공매도가 231만 주 증가할 때 신용매수 37만 주 증가했으니까 요 시기 즉 3월 3일까지는 신용매수세는 관망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매수는 주가가 급락한 3월 7일 그때가 이제 종가가 5,290원이었는데 요 즈음부터 신용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4일 현재 905만 주입니다. 2월 2일부터 3월 13일을 비교를 해보면 공매도 증가가 663만 주일 때 신용매수 증가는 157만 주였으니까 공매도가 물량에서 분명히 우세한데 근데 3월 3일 이후부터를 비교하면은 공매도는 430만 주 늘어날 때 신용매수가 120만 주가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종가는 3월 3일이 5,400원이었고 3월 14일가 저점이죠. 4,915원 찍었고 오늘 15일이 이제 5,010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세력이 대부분 평가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용매수는 더 늦게 즉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공매도보다 늦게 매수에 가세했기 때문에 13일 이후 신용매수 세력들도
평가 이익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상환 기한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은 신용 매수도 롤오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환 기한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주가 계속 내리면 공매도가 이길 것이고 주가 계속 오르면 신용 매수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삼성중공업 주가 내일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쉬운 말로 하면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지금보다 돈 더 잘 벌 것 같으면 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그럼 주식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말은 진리라고 명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걸 전제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선업에서 돈을 더 잘 번다는 것은 매출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주가 결정합니다. 수주. 예. 매출은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이것은 조선업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3년 수주 전망 밝다고 봅니다. 이게 이유 하나입니다. 예. 신용 매수 세력이 이긴다고 보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 23년 삼성중공업의 수주 전망 밝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업 전체 수주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일단 3월 15일 기준 삼성중공업, 현대 3개사, 그 다음에 한화 조선 이렇게 5개사 있죠. 수주 합계가 11.2조 원입니다. 3월 15일 기준. 그래서 21년 1분기 11.4조 원, 22년 1분기 13.8조 원과 비슷한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주 호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1분기는 아직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1분기 수주는 2조 5,700억인데 22년의 2.4조 원보다 이미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3월 중에 수주 공시가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3월 16일 수주 공시가 날 확률은 12분의 1이죠. 17일에 수주 공시가 날 확률은 11분의 1이고요. 20일에 수주 공시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1일까지 날이 갈수록 수주 공시될 확률은 1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3월에 수주 없으면 4월에 나겠죠 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LNGC 수주 가격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 중입니다. 하나조선이 2억 5,600만 불, 또 현대중공업이 그 이전에 2억 6,100억 불, 예? 이렇게 2억 6,100만 불이죠. 예. 이렇게 그 LNGC 수주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사 수주 공시가 좀 늦어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대세 지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이 거리가 지금 밀려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로이드 성급 분석을 기초로 본다면은 21년 말 기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C 620여 척이라는데 이게 21년 말 기준이고요. 이 척수에는 실제 운항 척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크고 큰 거 적은 거 이제 막 섞여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중에 3분의 2가 지금 스팀 터빈 방식이라고 그 당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소개한 자료이고요. 뭐 그 팩트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스팀 터빈 방식은 대략 한 400여 척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다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배출 규제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400여 척 저 숫자를 이렇게 더블 체크도 해봅니다. 더블 체크 뭐냐면 가령 LNGC의 경제적 설령을 30년으로 잡으면은 2013년 이전에는 건조할 때 EEDI 적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IMO 기준 충족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모조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3년이
그 2013년 이후부터 EEDI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10년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설령이 10년 넘어가는 거, 현재 그 전체 운항 중인 배 중에 설령이 10년 넘어가는 것은 순차적으로 결국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 400여 척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최근 어저께 나온 보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 EU가 해운 분야에서도 ETS 본격 적용한다는 것이죠. 배출 거래 시스템 본격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러니까 노후 배가 다시 말하면 탄소 배출이 많은 배가 유럽 항구에 들어가면은 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 배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물배, 낡은 배도 유럽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을 왕창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령 인도 같으면 배출 여부 따지지도 않고요. 돈 내는 것도 싫고요. 설령 30년 넘으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탱크선은 25년 기준이고요. 이렇게 지금 그 배출 규제를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IMO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IMO가 EU 같으면은 ETS 그 시스템을 추가로 또 적용하고 있고요. 돈 왕창 내야 됩니다. 탄소 배출 많이 내면은. 인도 같으면은 독자적으로 설령 기준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죠. 30년 LNGC, 탱크선은 25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 선박은 내년부터는 유럽 노선은 운항 불가가 될 것이고요. 미주 항로나 투입되거나 아니면 조기 폐선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폐선하는 그 고물 LNGC 중에서 운이 매우 좋은 곳 극소수 몇 척은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그러니까 운항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운항을 못하고 한 곳에 정박해 놓고 가스를 저장했다가 재기화해서 육지로 보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니면은 FLNG 용도로 이 리모델링해서 이제 몇 척 재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LNGC 척수가 그러니까 내년에 유럽에 입항할 수 없게 되는 LNGC 척수가 대략 한 250척 정도 된다고 최근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0척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렇게 또 산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한국이 20년부터 지금까지 수주한 누적 LNGC 척수가 223척입니다. 예, 어저께 한화조선이 2척 수주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수주한 것까지 다 더하면은 대략 한 250척 내외 되지 않겠나. 즉, 저런 노후 LNGC 선박은 이미 대체 발주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추가로 교체 발주해야 하는 LNGC가 한 150척가량 되고 여기에 LNG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신규 수요 증가 해마다 최소한 50척가량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러시아 파이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LNGC 수요 이제 필요한데 이게 최소한 130척가량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발주를 하면은 27년에 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게 대략 4년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뒤에서 요와 관련되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탱크선은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LNGC하고 컨테이너선은 20년 이후에 발주가 활발했죠. 예. 근데 탱크선은 작년까지 발주가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노후선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탱크선 운임도 좋고요. 운도 좋고 컨테이너선은 운임이 지금 박살이 났지만 탱크선 운임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선가도 아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선 발주 여건은 매우 밝은 거 아니냐 여전히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컨테이너선도 당장은 지금
운임지수가 너무 지금 폭락을 해 있어서 당장은 그 발주가 조금 지연되겠지만 그러나 배출 규제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업을 안 하지 않는 한, 해운업에 계속 종사하는 한 컨테이너선 결국 발주할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해양 플랜트도 작년까지 필요한 투자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 불황이었으니까요, 다. 예. 근데 지금부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는 영상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목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삼성중공업이 상반기에 한 건 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남았죠. 상반기는. 3개월 내에 한 건만 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건만, 이렇게 수주해도 선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3건 하잖아요. 내년 이후에도 연간 한 3건, 4건 정도씩만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해도 이거 엄청난 성공일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불황기 지나면서 글로벌 선박 건조 능력, 이게 바로 공급 능력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호황기 대비 대략 한 40%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조 선박 수요는 급증세이지만 선박 공급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대형 조선소 숫자만 보더라도 2009년에는 전 세계에서 320곳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31곳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1번 이유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수주 받을 때 인도 시기를 계약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종 매출은 지금부터 시간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 예정. 이건 거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라지면은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 자료를 보면은 현재 1분기 매출 대략 한 1.9조 원 정도, 영업이익 96억. 이게 매우 중요하죠.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추정치가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8년 적자 드디어 끝나고 흑자 전환한다는 것인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금년에 연간 8조 매출에 영업이익 2천억 흑자를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거는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될 가능성 매우 높은 거죠. 이거는 거의 100% 된다고 봐야겠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은 분기 평균 매출 2조 원에 영업이익 500억인데 지금 1분기 추정치가 매출 1.9조에 영업이익 96억이니까 평균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분기 이후는 평균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매출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멍청하다는 거죠. 23년에 2배 내지 3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주가 그렇게 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하이닉스 같으면 지금 수주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1분기 매출 5조 4천억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 3분의 1 토막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마이너스 1조 9천억 적자였죠.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조 8천억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것과는 삼성중공업은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전망치는 그야말로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전망치 자체는 숫자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과
수주 잔고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시가총액을 그렸겠습니까? 이거는 주식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가총액은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시총과 수주잔고를 비교를 한 것인데, 가령 저 그림에서 말이죠. 2018년 수주잔고 184억 달러일 때 시총이 5조 3천억이었는데, 현재 수주잔고 306억 달러인데, 오늘 종가 시가총액이 4조 4,100억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수주잔고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사상 최고치 갱신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해양 플랜트 1년에 한 서너 건씩만 계속 쌓아 나가고, 이제 다른 선박들 비싼 배 꾸준하게 수주해 나가면은 사상 최고치 갱신합니다. 예, 수주잔고 계속 쌓여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는 매우 저평가 상태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신용 매수가 이긴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2월과 3월에 대량 매도했는가? 이거는 삼성중공업뿐만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이 비교적 매도세가 가장 셌는데 앞에서 본 사진 보시면 다 눈으로 확인되는데요. 조선업종 전반에 하여튼 매도 공세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가령 메모리 반도체나 가전 이런 분야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업종에는 이런 악재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월, 2월 이렇게 하이닉스 같으면 저는 계속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하이닉스 반도체 장기적으로 결국 4만 원대 구경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 주말경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하이닉스가 드디어 8만 원 밑으로 깨졌습니다. 저는 저거 26년 이전에는 8만 원 다시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데 조선업종에는 이런 악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 분야 어떤 구조적 악재가 지금 최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업종은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그래서 금융업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조선업종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제한적이겠죠. 오히려 조선업종이 피난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창구죠. 일부 창구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조선업의 문제가 아니라 파는 사람의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현재 이 순간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 확률 분포 사진 한번 보시면은 동결과 25bp 올린다, 그 확률이 딱 반반입니다. 반반. 이것도 상당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호재.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